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오늘은 4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성명준님의 사기와 협박 사건입니다. 현재 이렇게 피해자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17년도 3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사건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기와 협박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성명준 씨에게 요청을 하자 협박을 해서 협박건까지 추가된 사건입니다. 현재 1심 판결문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확인 결과 검사가 3년을 구형했고 판사가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명준 씨와 고1 때부터 친구였던 13년지기 친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드림코라는 구월동의 본점을 성명준이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부천에서 새로 시작하는 드림코를 제가 우연히 성명준 때문에 구경을 하러 가게 되었었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해서 인테리어만 준비돼 있던 상태였던 가게입니다. 2년 반 전쯤에. 네, 7년도 3월의 일이고요. 성명준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자기가 계약한 가게인데 나한테 그대로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두 분이고 지금 나머지 한 분은 해외에 가셔서 대표로 오신 거죠? 네네. 안정도 해서. 제 친구랑 둘이서 50대 50 지분으로 해서 공업으로 그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공동 피해자고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총 입금 금액은 3억 정도였지만 권리금만 일단은 피해가 인정이 돼가지고 6천씩 해서 1억 2천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준이 계약했었던 가게를 임대차 계약도 하고 그 보증금이 1억이었던 가게입니다. 근데 그 보증금 1억 중에 성명준이 계약금 2천만 원을 지불을 하고 8천만 원을 저희가 직접 건물주에게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저희로 이름을 바꿔서 위임을 받으면서 계약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의 전 주인한테 자기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금을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려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임차인을 만나서 말을 너무 잘해서 원래 1억 5천만 원을 부른 건데 3천만 원 정도를 거의 줄여놨는데 나를 보고 그 임차인이 내가 이뻐서 1억 2천만 원까지 줄여준 건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가게를 그 금액에 똑같이 달라고 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전달할 테니 나한테 1억 2천만 원을 주면 그대로 전달하겠다라고 해서 그 1억 2천만 원을 성명준한테 직접 지급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1억 2천만 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하고 본인이 링코에 그 금액으로 썼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차후에 검찰 조사 중에 수사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안 건데 저희가 피해당한 금액으로 링코 레타운 1호점 계약하는데 그 돈을 지불해서 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권리금 명목 그것도 사실상 그 자리가 공실이어서 권리금을 받을 명목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시작부터 사기였네요. 네네, 성명준이 17년도 2월 말쯤에 계약해서 3월 초에 오픈 전에 저희한테 넘긴 건데 그 가게가 16년 11월부터 한 3개월 이상 공실이었던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공실이면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건데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네,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권리금 자체가 가게가 잘 되는 자리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게 권리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권리금인데 장사도 하고 있지 않는 공실인 가게를 마치 전 주인한테 1억 2천을 지불하는 것처럼 저희한테 받아가서 자기가 그 돈을 가로챘던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좀 정확한 증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판사님이 사기와 협박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해서 판결이 난 거죠, 1심이. 네네. 지금 그래서 항소심 준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성명준이 1억 2천만 원을 권리금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받아간 게 인정이 돼서 사기죄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7년도 3월 계약 당시에 바로 안 게 아니라 가게를 운영 중에 주변 뭐 가게 분들이나 부동산 업자분들께서 이 자리가 권리금을 지급한 자리가 아니라 시설 비용 정도만 주고 들어오는 공실이었던 자리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성명준한테 항의를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자기한테 해코지한다 이러면서 재료나 소스 같은 본사가 해줘야 되는 지원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더 힘들어지고 마이너스를 보는 상태까지 됐고 그리고 성명준이 링코 노래타운 1호점에 저희 돈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기 사건이 성명준이 누범 기간일 때 발생한 사건이어서 누범 기간에는 집행유예가 거의 없거든요. 징역 1년 3월에 실형을 받았는데 성명준이 처와 자식이 있고 사업도 벌려놓은 게 많아서 구속만은 면해주면 안 되냐 해서 1심 선고에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께서 이제 피해자랑 합의할 시간을 줄 테니 항소심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서 합의서를 제출해라. 이 현장에서 구속은 면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제팀이 아니라 강력팀으로 배정이 됐었다고. 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 사건을
사실을 알게 돼서 김물준님이나 성명준이 1억 2천을 지급했다고 하는 그 분께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사실 확인서도 받아왔고, 그분은 이제 그냥 시설관리비 뭐 에어컨 값이나 이런 간단한 직기 값으로 성명준한테 75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였고, 1억 2천 중에 750만 원만 성명준이 전달을 했고 나머지 1억 1250만 원은 자기가 가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빼박 사기네요. 그 사실이 다 인정이 됐고 그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협박까지 추가적으로 당해서 그 내용까지 인정됐고.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년 3월이라는 징역형을 성명준이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4천만 원 피해자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SNS에 피해당한 그 사례를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제 지인 많은 형님이 4천만 원 정도를 지분 투자를 했다가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으신데, 그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하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16년 5월 12일에 4천만 원을 입금을 하셨네요. 네네, 이거는 그 지인분이 4천만 원 투자를 해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걸 근데 언제 작성한 건가요? 저희가 17년도 9월에 사실 알고 10월쯤에 고소장을 제출을 할 때 그 형님도 그때 당시에 고소장을 작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기 피해는 16년 5월에 당하신 거라서 저보다 먼저 사기 피해를 당하셨던 거예요. 고소장에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리고 가자면은 4천만 원을 고소인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피고소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고, 이후 추가금이 필요하다며 2016년 6월 1일 380만 원 입금 요구를 하여 입금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총 4,380만 원이네요. 근데 뭐 첫 달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 푼도 지급해주지 않았고, 둘째 달에인가 90 얼마다라고 하면서 90 얼마 한 번 입금 받고,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투자했던 가게가 망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하고 1억 5천에 매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가 4,3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90몇만 원밖에 못 받고 가게가 네네. 망했다고 해보는 상황. 그래서 네. 고소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게가 1억 2천 정도의 가게였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드링코라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드머니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기를 친 금액으로 드링코도 시작했었고, 저한테 사기친 금액으로는 링코 노래타운도 링코. 시작을 했고요. 리콜도 시작했고 황당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징역 1년 3월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3일 전이었거든요. 네. 10월 16일 날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날에도 나와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SNS 활동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뷰 시간이 10월 21일 새벽 2시거든요. 오늘도 영상 올렸고, 그것보다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고. 2년 반 전에 사기 피해를 당하셨는데 2년 반 동안 지금까지 그럼 아예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네, 전혀 하나도 없었고요. 사기에 이어서 협박죄도 적용이 됐던데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준님이 어린 나이가 아닌데 사기 피해자 두 분한테 쓰신 글이라고요? 카톡 프사에? 네네.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두 개의 무덤을 팔아 너도 죽는다. 이게 두 개가 피해자분 두 분인가요? 네. 2017년에 성명준님이 페이북에 글을 이렇게 썼는데, SNS가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군요. 가게 사고 싶다고 해서 힘들게 쿵쿵 갖고 준비한 가게 오픈도 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본인한테 가장 큰 무기라는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저를 사기꾼 만드네요. 제가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제 이미지 타격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드링코 땡땡땡땡에 응거하여 드링코 소스 재료 공급 중단한다. 이때부터 공급이 중단됐나 봅니다. 네, 이게 17년도 9월인데 영업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 사실을 알아서 항의를 하다가 모든 본사 지원을 중단한다 해서 드림코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이때부터 장사가 더 힘들어졌죠. 옷 그런 것도 직접 하셨다고? 네네. 직원들 알바들이 나와서 드링코 로고가 박혀있는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티셔츠가 있는데 그 티셔츠도 갖다 주질 않으니까 본사 대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티셔츠를 공급을 안 해줄 거면 로고라도 보내줘라. 로고라도 보내주면 우리가 티셔츠를 직접 제작하겠다. 성명준 대표님이랑 싸우고 계신데 그런 가맹한테는 저희가 이걸 지원해줄 수 없다. 로고도 안 주고? 하실 거면 대표님한테 허락 맡아라.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알지 않냐. 본사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지원은 해줘라 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당해서 티셔츠를 또 직접 만들고 저희가 자급자족해서 하는 상황이 됐었고, 완전 갑질 아닌 갑질이었네. 사기 피해를 떠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한테 갑질까지 해버리니까. 계속 읽어보자면, 본인이 진실이라면 가장 큰 무기라는 SNS 말고 법원으로 가세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가서 지금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는 단둘이 창고도 좋습니다. 창고 요거는 뭔가 CCTV 없는 창고에 들어가서 때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단둘이 CCTV 없는 창고 키키, 증인도 없어야지 눈웃음, 고런고런 아늑한 창고로. 그 창고로 들어가면 두 발로 나오기 힘드냐 뭐 이러면서 성명준의 지인들이랑 성명준이 댓글로도 계속 조롱을 하고. 다 알겠지만 아마 나랑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나오는 건 못 봤다는 소문이 있어 키키. 성명준한테 마술 배워라. 이게 진정한 마술이야. 핵을 누구 걸어서 창고사해
왜 죽을 사죠? 정화기도 참고 좋아하지 누서. 그래서 태그했습니다 형님. 후 요새 너나 나나 마가 꼈나 보여줘라고 결과로 응 꼭 지금 울고 있으려나 피해자분이 뭐 울고 있으려나 네. 뭐 이렇게 한 거. 네. 이 조롱까지. 참고 들어가는 상상 중 키키키 어우 SNS로도 너한테 안 될 텐데 실수했네 힘 60kg니까 서준석 네가 해결해. 60kg 피해자분들이 60kg다. 제가 좀 말라서 저한테 응 나 요즘 85kg니 가능한 부분이다. 뒤처리 알아서 해주겠지. 뒤처리도 알아서 해. 나는 법을 지켜야 한다.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9월동 지킴이 성명준 2차전은 내 사무실로 와라. 안마 커튼 제대로니까. 검은색은 안 돼. 색깔이 티나잖아. 명준아 이 새끼 어딨어. 내가 팰게. 우리 서울대표 수준이 내가 일 볼게. 괜찮아. 밥 먹자 수준아 얼른. 진짜 보고 싶다. 그래 명준아 이런 거는 친구한테 맡기고 사업만의 친구야. 안돼 친구 아레나 사건 안돼 안돼. 걔 60kg야. 히히 아니지 법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민형사 소송을 형이 해야지. 이미 진행 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형사가 슬슬 마무리 단계니까 민사 소송도 거실 준비하신다고요? 네, 민사 소송도 진행을 하려고요. 협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보자면 페북글하고 실제로 만나서 협박하신 거하고 전화통화하고 등등해서 협박죄까지 인정이 된 거죠. 네네. 만나서도 뭐 이제 제가 운영하던 드림코 앞쪽에 있는 카페 이제 노상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이제 덥고 화가 나서 카페 안에도 못 들어가겠으니까 앞에서 얘기하자.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달 출신인 거 모르냐. 사람들 식물인간 만든 적도 있고 장애인 만든 적도 있다. 너가 SNS에 쓸데없는 걸 올리고 그런 행동을 자꾸 하면 나 진짜 너 때릴 수도 있다. 계속 협박을 했었고 저랑 또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눈에 띄지 말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협박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성명준님 사기와 협박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모여서 인터뷰를 진행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성명준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제가 뭐 SNS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성명준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이 판결이 잘못됐으면 저는 아마 그 이후에 어떤 뭐 협박을 받거나 할지 몰랐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법이 이 친구가 무죄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아예 매장당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판결만을 기다려왔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야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배우님을 찾아오게 된 것 같고요. 성명준한테 솔직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판사님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날에도 방송활동 및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기가 차고요. 판사님께서 항소심까지 구속을 면해주신 건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죄하고 합의하라고 주는 시간인데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형사합의를 그때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요. 따로 다음 주에 어차피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라 민사소송에서 뭐 제가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면 될 것 같고 제가 합의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방송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라. 우리 지금도 가맹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배우님 비롯해서 기자분들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께도 좀 더 알리고 싶고요. 정배우님께 제보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죠. 2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네요. 몇백만원, 몇천만원 때문에 자살도 하는 세상인데 피해자분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성명준님에게 피해받으신 게 있다면 정배우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